유학생과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통역 간병인 제도나 선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읍 화호리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픈 상처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재조명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악천후 속 부안 위도에 사는 응급 환자가 긴급 이송됐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서는 함정을 급파해 뇌출혈 증상을 보인 79살 A씨를 육지로 옮겨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유학생과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지난 12일 25명이, 13일에는 2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 9명과 정읍 7명, 익산 5명, 전주 4명, 군산과 무주 각 1명입니다. 전날 완주군에서는 모 대학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해 8명이 확진돼 누계 확진자가 17명이 됐습니다. 도는 지역 6개 대학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모 재활의원 관련자도 3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동서 이축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해 인접시군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16km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접시군인 군산시는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악천후 속에 부안 위도에 사는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13일 부안 위도면에 사는 79살 A씨가 머리를 다친 뒤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가 2m 이상 이는 가운데 함정을 급파했고 환자를 격포항으로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예전부터 호남 평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 외세 침략이 잦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곡식을 수탈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정읍 화오리에 일본인 지주가 자리 잡아 수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에는 그때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픈 역사를 보존해 역사 문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와 정읍 경계에 자리 잡은 정읍 신태인읍 화오리입니다. 주변에 비옥한 호남 평야가 펼쳐져 있어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은 곡식 반출 거점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대지주였던 일본인 구마모토의 가옥부터 농산과장 사태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곳곳엔 그때 당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탈 현장을 이렇게 잘 보존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따져봐야 할 장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관련 건물과 터 31곳 가운데 추가 조사와 보수가 필요한 곳은 8곳. 게다가 세월도 흘러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도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있어야 거기서 특별히 아는데 없어.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을의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예정인 근대 역사문화마을 신청을 목표로 지정문화재 추가 선정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같이 민관 협동 협력 하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완주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수탈 역사 학술조사가 이뤄진 정읍 화오리. 아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원 대행업체의 자문을 거친 보험 민원, 이른바 브로커 민원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처리한 보험 민원이 1,643건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전년보다는 6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인 브로커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실 지역의 스마트 슈퍼 2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실구는 지역 내 동네 슈퍼 2곳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슈퍼는 동네 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한 출입 인증 장치와 무인 계산대, CCTV 등 보안 장비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낮에는 주인이 관리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점포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통역을 하는 간병인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한국 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만 2천여 명. 이들이 국내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중 맹장이나 각종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 등 의료비 부담이 많습니다. 의료비도 부담이지만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급한 수술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통역 간병인 문제라든가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병원비 선납제도라든가 아니면 통역 간병인 제도를 좀 확충을 해서 뭐 갑자기 이렇게 우리 유학생들이 아플 때 병원비라든지 간병인 문제로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보험료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교에서는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또 의료보험이 또 납부가 지연될 경우나 또는 이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는 일단 그거와 별도로 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 하지만 병원비 선납제나 통역 간병인 제도 등 추가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전북에서는 김제시가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엽산과 철분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제48회 춘향 국악대전을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와 민요, 무용, 관악 등 5개 부문 14개 종목으로 나누어 안숙선 명창기념관인 여정과 한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치러집니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 소속의 운수 종사자 등으로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소득 안정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 YC 근처에서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쯤 승용차 넉 대와 화물차 한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9살 A씨와 63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의가 13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공공주도 개발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데요. 또 상반기 군 주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방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제1차 수출 바우처 사업 모집 결과 4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모두 17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에는 102개사가 신청했으며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 유망 성장기업 37개사와 스마트 제조혁신의 5개사, 신산업 K바이오 1개사가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략과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윤 청장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제2차 수출 바우처 사업과 지역 자율형 수출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환경부 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축산단지인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축사 매입을 위한 국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때 만경강 인근에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된다며 홍수 저감 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와 밀 등 맹류에서 붉은 곰팡이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기인 출수기가 13일부터 사흘 동안 예상된다며 농가에 약재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곰팡이병은 고온 다습한 날이 지속될 경우 급격히 늘어납니다. 김제 지역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은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김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구입니다. 김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과장과 장애 학생 학부모 등 인권 지원단 위원들과 협의회를 열어 활동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임산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태아의 건강을 위한 온라인 방식의 태교 교실이 운영됩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지역 내 임산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멀티 플랫폼을 이용해 태교 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임산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